197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을 이어온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교육심리학과가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육심리학과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심리인지과학학부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응용심리 전공과 인지학습과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에는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는 전공과정을 듣게 됩니다. 각 과정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할지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지원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좋을 내용을 김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 소식을 전하게 된 앵커 이혜은, 앵커 정하은입니다. 1971년에 신입생 30명으로 출발한 저희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 1학기를 기점으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새롭게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심리인지과학학부는 30명이었던 기존의 정원을 4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응용심리와 인지학습과학이라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성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닝, 생명공학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가 인재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가 지난 53년간 다져온 학과의 정체성과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앞으로 교육, 심리, 그리고 IT를 결합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신설될 응용심리 및 인지학습과학 전공자들은 졸업 이후 교육기업, 병원, 상담센터, 이러닝 업체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평호 교수님을 연결해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평호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교육심리학과가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대전환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유례없는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은 물론이고 환경, 경제, 노동, 국제무역 등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요. 예전에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면 그 유효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하는 환경, 이를테면 새로워진 소통 방식이나 지식의 산출 및 전달 방법 등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심리인지과학학부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는 앞으로 크게 변화할 시대에서 예비 신입생,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추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적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학부의 공통과정과 전공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1학년과 2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과목에는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심리인지과학학부 전공탐색 세미나, 다문화사회학 심리학, 소프트웨어 창의적 사고, 데이터 분석 실습, 인간과 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뇌과학과 인간이라는 심리인지과학학부 교수님들이 팀티칭으로 가르치시는 교양 과목도 추천드립니다. 3학년과 4학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공을 나누어서 각 분야에 특화된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먼저 응용심리 전공생들은 건강심리, 이상심리학, 중독심리, 심리검사, 상담실습, 청소년 심리와 상담, 임상심리 등을 수강합니다. 그 다음 인지학습과학 전공생들은 뇌기반 교수학습 전략, AI 기반 교수학습 디자인 싱킹, 인지심리학, 학습상담, HC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이해 등을 수강합니다. 아울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응용심리와 인지학습과학 전공을 모두 수강하며 복수 전공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아직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보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확정이 되는 대로
학생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리인지과학학부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 인재상, 그리고 전공 능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휴먼 서비스 공동체에서 사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배출할 것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서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강화합니다. 첫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갖춥니다. 둘째,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통합적 능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넷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한 학부 개편은 우리가 미래에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는 심리인지과학학부가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재영 기자와 함께 심리인지과학학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나와주세요.